아린이 석사 학위 졸업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성취를 축하해야 할 날, 그녀의 남편 민준과 시어머니 김 여사로부터 가슴을 찌르는 짧은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우리 제주도로 휴가 갈 거야. 내 졸업은 중요하지 않아. 방해하지 마. 물론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침묵하고 쓰디쓴 침을 삼키는 것을 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광의 단상 위에서 아린은 자신만의 축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70억 원 상당의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새 호화로운 집 사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민준과 김 여사에게서 수없이 전화가 울려왔습니다. 오만한 가족의 완전한 몰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빨갛게 만들어주세요. 아린을 경시했던 사람들의 몰락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아린은 그녀의 늘씬한 몸을 감싸는 짙은 파란색 석사학위 가운을 입고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얇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방금 옮겨 쓴 학위모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최우수 졸업으로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스스로의 비용으로, 그리고 가장 기뻐해줘야 할 사람들로부터의 도덕적 지지 하나 없이 오로지 혼자 힘으로 이룬 성취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민준과 시어머니 김 여사였습니다. 그 웅장한 강당에서 수천 쌍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온전한 가족이 함께 온 동기들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편의 이름을 위해 준비해둔 VIP 좌석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부재는 이제 놀라움이 아니라 지난 5년간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를 확인시켜주는 고통스러운 확인이었습니다. 아린은 시댁에서 자신의 위치를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에게 그녀는 평범한 며느리일 뿐 늘 자랑하는 그들의 부와 가문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아린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실제 성공 규모를 일부러 숨겼습니다. 그동안 아린은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비밀 건축가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녀는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게으른 남편과 재물과 사회적 인정을 갈망하는 시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였습니다. 오늘 그녀가 마친 석사 교육은 아린의 비밀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등록금, 모든 과제 보고서, 심지어 연구 비용까지도 민준이 항상 하찮게 여겼던 그녀의 프로젝트 수익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린이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민준은 그들의 가문 유산 때문에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린은 단상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고 마음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었고 눈은 곧바로 켜져 있는 휴대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희망과 궁금증이 뒤섞였습니다. 어쩌면 참석하지 못했지만 축하 메시지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민준에게서 온 문자는 그녀의 미소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아린, 우리 제주도로 휴가 갈 거야. 엄마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야. 내 졸업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학위 하나 더 생긴 것뿐이지. 방해하지 마.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 아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가장 고대했던 순간에 정확히 그 말이 나왔습니다. 마치 명치에 차가운 망치질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가장거리 던인 잠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늘 둘이서 가고 싶었던 장소인 제주도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녀 없이 떠났고 그녀의 노력을 경시하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여사에게서 문자가 왔고 특유의 잔인함으로 상황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준 말이 맞아. 석사 졸업은 그냥 돈 낭비야. 쓸데없는 학위 따는 것보다 남편에게 충성하고 아이를 갖는 데 집중하는 게 낫지. 연락하지 마.
그냥 내 집에나 집중해. 아리는 쓰디쓴 침을 삼키며 사람들 앞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냥 학위 하나 더 생긴 것뿐. 쓸데없는 돈 낭비. 그녀는 졸음을 참으며 모형 제작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모든 밤을 기억했습니다. 대형 부동산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위해 퇴근 시간을 민준에게 거짓말해야 했던 모든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민준과 김 여사가 즐기는데 낭비하는 그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광스러운 졸업가운 뒤에서 아리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자신을 깎아내리는 삶에서 졸업해야 했습니다. 당당 구석에서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 진아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아는 아린의 대부분의 비밀, 특히 그녀의 엄청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축하해, 최우수 졸업생. 진아는 아린을 꽉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아린. 우리 건축가 퀸. 아린은 그 포옹을 되받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진아야, 나 방금 민준이랑 김 여사한테서 문자 받았어. 진아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래? 벌써 제주도 갔대? 아린은 긴 한숨을 쉬며 그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진아가 읽자마자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맙소사, 진짜 너무한다. 내일 가장 중요한 날인데, 아린. 겨우 제주도 휴가 때문에. 너는. 진아는 아린의 큰 비밀을 기억하고 말을 멈췄습니다. 아린은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날카롭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알아, 진아야. 그리고 이제 충분해. 모든 의심, 모든 모욕, 모든 무시, 전부 오늘 끝이야. 난 더 이상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아린이 아닐 거야. 무슨 말이야? 진아가 물었습니다. 아린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방금 최고의 학문적 학위를 받았어. 이제 내 진짜 왕관을 보여줄 때야. 아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능숙하게 갤러리를 열어 오랫동안 준비해둔 사진 한 장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인피니티 풀이 인도양을 바로 바라보는 현대적 미니멀리즘 건축의 호화로운 빌라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린 석사빌라였습니다. 그녀가 방금 70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치의 제주도에 구입한 그녀의 가장 큰 투자 서프라이즈로 준비했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부동산은 이미 그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준이나 김 여사의 개입 없이 현금으로 전액 완납한 상태였습니다. 내 사진 좀 찍어줘, 진아야. 이 가운 입고 밝은 데서. 진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아린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최고의 사진을 얻은 후 아린은 소셜미디어 앱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운 입은 사진과 제주도 빌라 사진을 결합했습니다. 아린은 짧고 간결하며 가슴을 찌르는 캡션을 입력했습니다. 오늘 석사 졸업, 그리고 또한 옛 삶으로부터도 졸업. 제주도에 있는 나의 새 집으로 환영합니다. 70억 원 현금.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보자. 진아는 아린이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 숨을 참았습니다. 아린아, 이거 큰 싸움 될 거야. 확실해? 난 오랫동안 준비했어. 진아야. 아린은 진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내 졸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문자 보냈기 때문에. 나는 제주도가 나의 궁전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몰락을 목격하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게시물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알림이 쇄도했습니다. 아린이 뒤에서 천재 개발자라는 사실을 아는 그녀의 가까운 친구들은 축하와 감탄의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부동산의 여왕과 비밀 개발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심지어 이렇게 썼습니다. 해변집 축하해요. 보스. 모든 원 한 푼까지. 아린과 진아는 강당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용한 복도에서 아린이 학위증을 전용통에 넣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좋아요나 댓글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김 여사의 이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아린은 거절 버튼을 밀었습니다. 즉시 같은 번호로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린은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린, 그 사진 무슨 뜻이야? 네가 끼고 있는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 말이야. 우리 속이려고 하지 마. 그 집 누구 집이야? 아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김 여사가 언급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녀가 직접 구입한 석사 졸업 선물이었고 그녀가 오래전에 금고에 넣어둔 결혼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10초도 안 되어 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창 휴가를 즐기고 있어야 할 그녀의 남편 민준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그 사이에는 불안감을 드러내는 문자 메시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린아 받아. 제주도 그 집 누구 거야? 너 어디다 빚졌어? 난 내 남편이야. 나한테 말했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거야. 아린은 진아를 흘끗 보았습니다. 진아는 이제 무관심이 어떻게 그토록 빨리 두려움과 탐욕으로 변하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시작했네, 진아야. 아린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내 졸업은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 돈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해. 아린은 휴대폰 소리를 껐습니다. 그녀는 준비가 될 때까지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민준과 김 여사의 부재중 전화가 화면에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방금 떠나온 삶의 아이러니를 말해주는 말 없는 증인이었습니다. 나 오늘 밤 바로 서울로 돌아갈 거야. 아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바로 최 변호사 사무실로 갈 거야. 내일 아침 일찍 그를 초대했어. 이제 청소가 시작될 때야. 난 그들의 문자에 말로 답하지 않을 거야. 행동으로 답할 거야. 진아는 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넘쳤습니다. 넌 정말로 졸업했구나, 아린. 모든 것으로부터 아린은 캠퍼스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녀의 졸업 가운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만 보았습니다. 제주도를 향해 이제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녀의 70억 원짜리 집을 향해 그녀는 새로운 아린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김 여사에게는 이것이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학위 왕관은 그녀가 이미 쓰고 있던 진정한 권력의 왕관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아린의 캠퍼스 복귀는 일종의 해방의식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학위증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로운 선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아가 그녀를 동행했고 가끔 아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써왔던 인내의 가면이 벗겨지고 강철 같은 평온함으로 대체된 듯 이제 아린은 더욱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민준과 김 여사의 레이더에서 멀리 떨어진 아린의 개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린이 그녀의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모두 통제하는 비밀 장소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아린은 졸업 가운을 소파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아까 꺼놓았던 휴대폰을 켰습니다. 즉시 휴대폰 화면은 알림의 연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여사로부터의 12통의 부재중 전화, 민준으로부터의 7통, 그리고 전화 받으라는 비난, 협박, 욕으로 가득 찬 여러 개의 문자 메시지. 아린은 몇 분 동안 그 디지털 소란을 아파트의 고요함이 삼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을 무시했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불안감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대답할 거야, 아린. 진아가 물었습니다. 조심해, 물론이지. 아린은 미네랄 워터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잠시 끓어오르도록 놔둬. 지금 대답하면 그들은 너무 뜨거워.
그들이 제주도와 졸업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머릿속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만큼 충분히 불안해지기를 원해 정확히 밤 9시 아리는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의 전화를 선택했습니다. 아리는 스피커 모드를 설정하고 휴대폰을 대리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는 즉시 폭발하듯 높은 음조로 아파트의 침묵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린, 감히 이제야 전화를 받아? 그 70억 원짜리 집 사진은 무슨 뜻이야? 너 회사에서 돈 훔쳤어? 횡령했어? 평범한 제도공 월급으로 그런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리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 말에 폭풍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옆에 있던 진아는 주먹을 쥐고 맞받아치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김 여사가 숨이 막혀 말을 멈춘 후 아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매우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예라고 대답하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주도 휴가는 잘 즐기고 계신가요? 어머님은 해변 분위기를 즐기고 계실 줄 알았는데 제 가정사에 신경 쓸 여유가 있으셨네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즉시 질식하며 분노가 끔찍한 공황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말 돌리지 마. 대답해. 그 집 누구 거야? 아린. 거짓말하지 마. 네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 내가 잘 알아. 그건 분명 다른 남자 것 아니야? 네가 민준을 배신한 거야? 흥미로운 비난이네요. 어머님. 아린은 한쪽 눈썹을 치켜세우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집은 전적으로 제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구입했고 현금으로 완납했으며 지난 5년간 제 피땀 눈물의 결과입니다. 70억 원에 달하는 고급 해변 주택이죠. 오늘 제 석사 학위만큼이나 어머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성취겠죠. 김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민준과 함께 귓속말하는 초조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민준이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짙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린, 무슨 말 하는 거야? 미치지 마.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넌 그저 하급 직원일 뿐이야.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어? 꿈도 꾸지 마. 난 내 남편이야. 설령 내 집이라 해도 그건 당연히 공동재산이야. 나한테 증서를 줘. 아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자랑스러워하거나 최소한 자신을 경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그의 남편은 즉시 권리와 소유권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민준. 아린은 일부러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항상 아린이 월급이 빠듯한 하급 직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들 가문의 유산 때문에 항상 우월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동안 제가 매달 당신들의 가계비를 위해 민준의 자동차 할부금까지 심지어 어머니의 정기 치료비까지 이체한 돈이 모두 제 용돈의 자녀금일 뿐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건 그저 부스러기였어요. 민준. 그녀는 한숨을 쉬고 다음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주도 집을 사는데 쓴 돈은 제가 비밀리에 진행했던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의 결과예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컨설팅 회사 명의로 처리했던 비즈니스 잡지에 자주 나오는 여러 고급 주거 프로젝트의 건축가이자 개발업자였어요. 전화 너머에는 소름 끼치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김 여사와 민준은 아린이 방금 폭로한 현실에 질식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훨씬 부유하고 우월하다는 믿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혼자 고군분투하도록 내버려둔 며느리. 평범한 아린이 사실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지탱해온 거대한 재정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민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 집은 분명 대출로 산 거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지? 그거 전시용 집이지? 사진 찍기 위한 쇼 유닛일 뿐이지? 아리는 민준과 김 여사가 제주도의 5성급 호텔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린보다 더 큰 사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린이 그 사진을 올렸을 때 그들은 너무 비싼 룸서비스 요금 때문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으신다면 민준, 어머님, 제 소셜미디어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댓글창을 보세요. 제 클라이언트인 박 실장님이 축하 댓글을 달았어요. 유명 부동산 변호사인 이 변호사님도 제주도 프로젝트 실행을 축하해줬죠. 그분들이 전시용 집에 축하를 보낼까요? 민준? 아니요. 그들은 제 실제 자산에 축하를 보내는 겁니다. 아리는 실제 자산이라는 단어를 차갑게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가 다시 전화를 받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쉬었고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리나, 얘야, 엄마가 아까 내 졸업에 대해 심하게 말한 거 사과할게. 엄마 뜻은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랬지. 넌 이미 엄마 친딸 같아. 그 집 말이야, 얘야. 내 집이 맞다면 우리에게 좀 빌려주지 않을래? 부부는 당연히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 극적인 태도 변화는 아린을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마침내 저를 얘라고 불러주시니 기쁘네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말은 너무 늦었어요. 어머님, 제 졸업은 중요하지 않았죠. 어머님의 휴가가 더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휴가를 즐기고 계신 제주도에 수십억 원짜리 자산이 나타나자 제가 어머님의 딸이라는 걸 기억하셨네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 집은요, 어머님. 아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과 결혼하기 훨씬 전에 샀어요. 이 결혼해서 졸업해야 할 순간을 대비해서 준비해 둔 것이었죠. 그 자산은 순수하게 제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민준, 어머님, 당신들은 그 자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민준의 절규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히스테리컬했습니다. 아린, 나 지금 바로 서울로 돌아갈 거야. 우리 좋은 말로 이야기하자. 나 휴가 취소할 거야. 넌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그러세요, 민준. 빨리 돌아오세요. 저는 당신의 귀가를 매우 고대할 거예요. 아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서울에서 최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어요. 최 변호사님은 그동안 제 모든 자산과 회사를 관리해온 가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분을 더 빨리 오시도록 불렀어요. 최 변호사님의 첫 번째 임무는 제 자산 중 단 1원도 저를 경시했던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리는 마지막 문장을 공중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녀는 전화 반대편에서 김 여사와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휴가 계획 전체, 그들의 자부심, 그리고 그들의 재정적 지배에 대한 믿음이 모두 사진 한 장과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니 제주도에서의 남은 밤을 즐기세요. 아마도 그것이 당신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가져간 돈으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휴가일 테니까요. 아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린의 손가락은 잔인하게 끊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요함이 다시 아파트를 감쌌습니다. 진아는 감탄하며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린아, 정말 대단했어. 그들은 지금쯤 얼굴이 창백해졌을 거야. 그들은 더 이상 제주도를 즐길 수 없을 거야. 그들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공포로 가득 찬 귀가가 될 거야. 진아야. 아린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안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문서를 놓고 싸우기 위해 올 거야.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오늘 밤 나는 최 변호사님과 모든 서류를 정리할 거야. 내일 3장이 시작돼. 아리는 소파에 놓인 졸업가운을 뒤로하고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사 학위는 명예의 왕관이었지만
그들이 새긴 마음의 상처는 그녀의 혁명을 위한 연료였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자신을 결코 존중하지 않았던 가족에서 진정으로 졸업할 때였습니다. 70억 원짜리 집에 대한 발표는 그녀가 투하한 첫 번째 폭탄이었습니다. 민준과 김 여사는 이제 아린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놓은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악몽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는 몰락에 직면하기 위해 아름다운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덴파사르에서 서울로 향하는 상업 비행기는 민준과 김 여사에게 지옥으로의 여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사치와 도피의 상징이어야 했던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뒤로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들의 몰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말 없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평소 우아하고 명령하기를 좋아했던 김 여사는 이제 초조하게 앉아 있었고 관자놀이에 식은땀을 몇 번이고 닦아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유산과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아린의 재정적 지원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민주는 방금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행 내내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계속 다투었습니다. 가끔 김 여사는 민준이 아린의 재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비난했고 민준은 어머니가 아린을 너무 자주 모욕하여 며느리가 앙심을 품게 만들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항상 비난하고 평범한 직원으로 여겼던 며느리가 갑자기 거대한 부동산 개발업자로 변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민준 가문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아린의 사악한 계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70억 원짜리 집은 그저 미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증서를 즉시 빼앗아야 했습니다. 새벽에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마자 그들은 즉시 자신들의 본가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 집은 아린이 몇 년 전에 제주도 집을 사기 훨씬 전에 구입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들은 항상 그 집을 민준 가문의 유산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이 자산만은 여전히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집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보통 안방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아린의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이 사라졌습니다. 아린의 옷장은 비어 있었고 그녀의 책상은 깨끗했습니다. 그저 소름 끼치는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보낸 사람, 이름이 없는 두꺼운 흰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린이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 제기한 이혼 조정 신청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서는 모든 추가 편의 시설에 대한 인출 통지였습니다. 이 문서는 민준과 김 여사가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보조 신용카드와 아린이 지불해왔던 모든 프리미엄 구독 및 보험이 오늘부로 차단되고 중지된다는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김 여사는 새벽에 침묵을 깨고 히스테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린이 미쳤어. 그녀가 정말 감히. 민주는 그 문서를 집어들었고 그의 눈은 놀라움에 커졌습니다. 그는 방금 공항에서 커피를 사기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보려 했지만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는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린은 모든 재정적 샘물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아린이 은밀하게 지불해왔던 수당과 편의시설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평범한 직장인 월급은 그 거대한 유산집의 전기 요금을 지불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해야 해. 아린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녀가 제주도 집을 가져가게 둘 순 없어. 그건 우리 자산이야. 엄마, 우리는 그녀의 모든 자산이 공동 재산이라고 말해야 해. 민주는 머리를 움켜쥐고 당황하며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라고? 김 여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한테 변호사가 있니, 민준? 우리가 아는 변호사는 내 아버지가 가짜 유산 서류 처리할 때 썼던 변호사뿐이야. 우리는 아린이 가진 수준의 변호사가 없어. 봐. 그녀는 수련 변호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 그건 거대 기업 법률회사 변호사야. 그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겠니? 민준? 집안의 혼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극심하게 모욕했던 며느리가 자금을 댄 사치의 환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공황 속에서 김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항상 참견하고 그들의 가족 문제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그녀의 조카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주로 협찬을 받아 생활하며 항상 김 여사에게 돈을 빌리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철수야. 너 아린이 올린 게시물 봤니? 김 여사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전화 반대편에서 놀란 듯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모. 부동산 개발업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모두 퀸 A가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댓글 보니까 그들이 아린이를 건축가라고 부르던데요. 이모, 그 70억 원짜리 집 진짜예요? 듣자 하니 제주도의 가장 고급 지역에 있다던데요. 이모랑 민준 형 거기 계시잖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이모, 혹시 그 집으로 협찬 광고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철수의 발언은 김 여사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아닌 아린을 부러워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철수야. 그들은 그저 관심을 끌고 싶어 할 뿐이야. 아린이 분명 여기저기 빚을 졌을 거야. 너네 인플루언서 인맥을 이용해서 알아내야 해. 철수야. 이수련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아내. 그리고 철수야. 너 현금 좀 있지? 아린이 이모 신용카드를 차단했어. 이모는 급한 일로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 인색하기로 알려진 철수는 즉시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이모 카드가 차단됐다니 이런 큰일이네요. 이모. 저도 지금 돈이 엄청 빠듯해요. 이모, 월말이라서요. 게다가 이모랑 민준 형은 부자시잖아요. 왜 저한테 빌리셔야 해요? 김 여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할 때 가까운 친척조차도 그들의 돈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곳, 그녀의 비밀 아파트에서 아린은 최 변호사와 함께 그녀의 작업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침착하고 똑똑한 중년 남성으로 그동안 안전한 법적 보호 아래 아린의 모든 문서와 비밀 건설 회사를 관리해 왔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린 씨, 최 변호사는 부동산 파일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취득하신 모든 자산, 현재 거주하시는 본가와 새로 구입하신 제주도 집을 포함하여 모두 아린 씨가 작성하셨던 혼전 계약서에 의해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계약서 말입니다. 그들은 단 1원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최 변호사님. 첫 번째 단계는 실행되었어요. 그들은 공황 상태로 돈 한 푼 없이 서울로 돌아왔죠. 이제 그들은 제주도 집을 공동재산으로 주장하려고 할 거예요. 저는 내일 첫 번째 조정에서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돈이 제 월급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 모든 것이 투자 수익으로 생긴 용돈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그들이 제 실제 자산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기를 원해요. 정말 대단한 전략입니다. 아린 씨. 그동안 그들은 아린 씨를 평범한 며느리로 여겼습니다. 아린 씨가 70억 원의 왕관을 보여주자 그들의 자존심은 즉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심리전입니다. 최 변호사가 칭찬했습니다. 아린은 이어서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는 즉시 공증인을 본가로 보내기를 원해요. 그 공증인은 그 집이 곧 압류될 것이라는
통지문을 문에 붙일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서요. 제 이름은 언급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그들이 제3자가 그 집을 가져가려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세요. 그들이 더욱 공황 상태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최 변호사는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우 잔인한 조치군요. 아린 씨. 하지만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24시간 내에 김 여사와 민주는 그 경고 표지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본가로 돌아와 김 여사와 민주는 여전히 모든 카드가 차단되었다는 쓰라린 현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프고 지쳤으며 이제 이혼과 재산 분할의 가능성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 소송 취소해야 해. 민준.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아린에게 전화해. 그녀에게 간청해. 후회한다고 말해. 우리는 그녀 없이 살 수 없어. 누가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연체된 내 자동차 할부금을 낼 거야?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린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가짜 사과를 했으며 그가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달콤한 말로 아린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두려움이 번뜩였습니다. 민준, 음성 메시지를 보내봐. 사랑한다고 말해. 그녀의 석사 졸업이 자랑스럽다고 말해. 그녀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해. 무슨 말이든 해. 민준.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민준은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그의 목소리는 초조하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평소 보여주던 오만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아린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고 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아린의 졸업과 경력을 존중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물에 빠진 사람이 보내는 마지막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최 변호사와 전략을 짜는데 집중하고 있던 아린은 그 음성 메시지 알림을 흘끗 보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짜 사과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많은 거짓말과 빈 약속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린이 원했던 혼란이 닥쳤습니다. 김 여사가 이웃에게 아침 식사 비용을 빌리려 하고 민준이 아린의 실종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연락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아린이 이미 조정 서류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의 집 앞에 검은색 고급차가 멈춰섰습니다. 심각한 얼굴의 공증인이 두 명의 건장한 남성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곧장 집 울타리로 가서 임시 압류 통지, 토지 개발 프로젝트, 모든 소유권은 7영업일 이내에 회수될 것입니다. 라고 적힌 크고 빨간 경고 표지판을 부착했습니다. 지친 얼굴로 막 돌아온 김 여사는 그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그 표지판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 표지판은 그들을 비웃는 듯했고 그들이 자랑했던 유산집이 곧 사라지고 평평하게 정리되어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의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소리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그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린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김 여사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치며 그 표지판을 향해 달려가 맨손으로 찢으려고 했습니다. 이 집은 유산이야. 너희들에게는 권리가 없어. 너희들이 뭔데? 그 공증인은 표정 없이 표지판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사모님, 이의가 있으시면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민준이 밖으로 나와 그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린이 떠난 후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이 이제 목표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중 재난이었습니다. 부유한 며느리 아린과의 이혼과 그들이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남은 자산의 상실이었습니다. 완전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아린이 계획했던 대로였습니다.
김 여사와 민준이 압류 표지판 앞에서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아리는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법률 회사 중 하나인 수련 법률 사무소의 회의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0층에서 내려다보는 분주한 도시의 풍경은 그녀의 집중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깔끔한 비즈니스 복장을 한 최 변호사가 이 전쟁에서 아린의 무기가 될 법률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린 씨, 저는 아린 씨의 지시를 실행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압류 경고 표지판이 그들의 거주지에 설치되었습니다. 공증인과 제 팀은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표지판은 아린 씨의 통제하에 새로 설립된 가상의 건설회사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3자가 그들의 땅을 사려고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일어나는 히스테리적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빨간 표지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거짓말과 오만함 위에 세워진 삶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최 변호사님. 아린이 말했습니다. 공황은 지금 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변호사를 고용하고 그 표지판 뒤에 있는 개발업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느라 바쁠 거예요. 그들은 이혼 소송에 집중하지 못할 겁니다. 정확합니다. 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 씨의 모든 비현금성 자산에 대한 임시 차단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회사에 있는 작은 주식과 예금 접근권을 포함해서요. 그들은 정말로 질식할 것입니다. 아리는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재정적 제약은 결정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동안 민준과 김 여사는 끝없는 부를 가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관리한 적이 없고 오직 썼을 뿐입니다. 이제 내일 조정에 집중합시다. 아린이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가 변호사님 사무실, 여기에서 열리기를 원해요. 그것은 저에게 심리적 우위를 줄 것이고 저는 민준과 김 여사가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그들이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조정 절차에 따라 그들은 혼자 오거나 법률 고문과 동행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회의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대규모 변호사 팀 없이 참석하기를 기대한다는 메모를 보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강력한 법적 보호 없이 오도록 하기 위한 작은 속임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준비된 쪽이 될 것입니다. 아리는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작은 USB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했던 모든 재정 이체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계비를 위한 월별 이체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신용카드 요금, 민준의 자동차 할부금, 심지어 김 여사의 고급 골프 코칭 및 사교 모임 비용 지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리는 이 모든 증거를 매우 상세한 회계장부, 레즈로 보관했습니다. 이것이 제 서프라이즈의 핵심입니다. 최 변호사님, 아린이 말했습니다. 저는 내일 조정에서 변호사님이 이 장부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저는 그들이 평범한 며느리의 지원이라고 생각했던 돈이 실제로는 비밀 CEO의 자선 기부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저는 그들이 기부자를 모욕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다시 계산해 보기를 원해요. 최 변호사는 그 데이터를 흘끗 보고 놀랐습니다. 아린 씨, 이 수치는 엄청나게 큽니다. 총액은 민준 씨의 10년 수입을 초과합니다. 아린 씨는 정말 재정 및 법률 계획에 천재적이십니다. 그들은 후회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바보 같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린이 그 호화로운 사무실의 높은 곳에서 전쟁 전략을 세우는 동안 민준과 김 여사는 이제 감옥처럼 느껴지는 집에서 끔찍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인, 모든 친척, 모든 사업상의 친구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 압류 표지판이 붙은 부부에게 거액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평판은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김 여사의 조카 철수는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 드라마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보려고 집에 왔습니다. 그는 그 빨간 표지판을 보았고 동정하기는커녕 자신의 개인 콘텐츠를 위해 몰래 녹화했습니다. 와, 상황이 심각하네요, 이모. 철수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부자 가족의 집을 누가 감히 압류하려고 하죠? 이모, 아는 고위 공무원 없으세요? 김 여사는 인내심을 잃고 철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찍지 마. 철수야, 내 이모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안 보이니? 넌 내 콘텐츠에만 신경 쓰잖아. 세상에, 이모, 이건 콘텐츠 자산이에요. 이모가 제가 돕기를 원한다면 제가 이걸 입소문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부를 받을 수도 있죠. 게다가 이모와 민준 형은 부자잖아요. 왜 저한테 현금을 빌려야 하죠? 아린이가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철수는 탐욕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소파에 칙칙한 얼굴로 앉아있던 민준은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냈습니다. 돈. 아린이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어. 결혼식 비용에서 남은 돈이라고 했어.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고 항상 말했어. 김 여사는 즉시 흥분했습니다. 어디야? 민준? 빨리 가져오자. 그녀가 그것마저 차단하기 전에 그들 둘은 아린이 서류와 보석을 보관했던 방의 작은 금고를 급히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은 없었고 몇 개의 모조 보석과 낡은 통장 한 권만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그 통장을 열었을 때 잔액은 5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통장 아래에는 아린의 작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예금은 이미 인출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남은 돈은 자선 계좌로 이체했어요. 잔액 5만 원을 즐기세요. 그것은 제가 개발자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쿠키를 팔아 얻은 가장 소중한 돈입니다. 저는 당신들이 노력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 여사는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 편지는 그들의 자존심을 잿더미로 만들 만큼 강한 일격이었습니다. 아린은 그들의 돈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입을 자신의 쿠키 판매 수익과 비교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을 비하했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와 민주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빌린 차를 타고 왔고 사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차갑고 형식적인 조정실에서 맞이받았습니다. 아린은 이미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변호사와 함께 우아한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승리의 미소의 왕관을 은은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인사하지 않고 그들을 무표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과 김 여사는 즉시 공격했습니다. 아린, 너 이럴 수 없어. 내 카드 막으면 안 돼. 난 내 남편이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제주도 집은 공동재산이야. 우리가 결혼했을 때 샀잖아. 김 여사가 요구하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두껍게 인쇄된 장부 서류를 그들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민준 씨, 김 여사님. 데이터와 법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합시다. 제주도 자산에 관하여 그것은 민준 씨와 결혼하기 전에 아린 씨가 현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소유권 문서가 명확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아린 씨의 개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카드 차단에 관하여 최 변호사는 이어서 아린의 장부를 열었습니다. 이 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린 씨가 두 분의 계좌로 지급한 총 금액입니다. 총액은 3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자금은 당신들의 모든 생활 방식, 신용카드, 요금, 자동차 할부금, 심지어 방금 제주도에서
취소한 휴가 비용까지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김 여사와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그 엄청난 수치에 커졌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은 최 변호사는 날카로운 어조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입니다. 이 자금은 아린 씨의 월급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아린 씨가 자신의 부동산 개발 회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들이 가난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아린 씨가 당신들의 주요 재정적 원천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아린 씨의 자비와 관대함 덕분에 사치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장부에서 이것을 가족사회기금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사회기금이라는 선언은 김 여사와 민준의 자존심을 가장 낮은 지점까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은 아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권위 있는 변호사 앞에서 그들의 존엄성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장 모욕했던 사람에게서 자선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김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아린의 침착하고 승리한 눈빛을 감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제 압류의 순간이었습니다. 집의 압류가 아니라 그들의 부의 환상의 압류였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 조정실에서의 김 여사와 민준의 충격과 수치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사회기금 폭로에 쓴 약을 삼킨 후 그들의 오래된 생존 본능과 탐욕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틀렸고 가난한 쪽이었으며 아린이 우아한 부동산 거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위협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상황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잠깐, 아린, 이 모든 돈을 내 것이라고 순수하게 주장할 수는 없어. 네가 지급한 돈의 대부분은 보상금이었어. 기부금이 아니라고. 무슨 보상금, 민준? 아린은 여전히 차가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어머니의 모든 빚과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감당하느라 겪은 수고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궁지에 몰린 김 여사는 갑자기 그녀가 가진 마지막 히든카드, 가짜 유산 주장을 기억해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녀가 아린에게서 더 많은 돈을 짜내기 위해 사용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만 떨지 마, 아린. 너 잊었니? 네가 번 돈의 일부는 우리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었어. 네 사업의 초기 자금으로 우리가 너에게 빌려준 돈이었지. 그건 내 남편 아버지의 유산이었는데 네가 제주도 집을 사는데 썼잖아.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아요. 민주는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넌 아버지 유산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해. 그건 우리의 권리야. 네가 제주도에 쓴 돈은 개인 자산이 아니라 내 계좌로 들어왔어야 했어. 최 변호사는 이 절망적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노련한 변호사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김 여사님, 민준 씨,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당신들은 아린 씨가 유산 대출 형태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린 씨에게 제공한 초기 자금 대출에 대한 서면 계약서나 최소한 이체 증거와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김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당연히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 주장은 그녀가 결혼 초에 아린을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 계약서는 오래전에 있었어요. 변호사님. 김 여사는 변명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녀의 사업에 초기 자금을 제공했고 우리는 그 수익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줄곧 침묵하고 있던 아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초기 자금 대출이요, 어머님. 민준 아버지의 유산이요?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에 저는 막 시작한 프리랜서 건축가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서 받은 것은 자금이 아니라 매서운 비판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공식 은행 대출을 통해
그리고 그 어떤 가족의 보증도 없이 제 땅으로 부동산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아린은 이어서 김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저에게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계십니다. 공식적인 대출 형태는 아니지만요. 최 변호사는 이어서 테이블 위에 다른 문서를 밀어놓았습니다. 그 문서는 워스애피 대화와 은행 기록에서 가져온 김 여사가 아린에게 돈을 요구했던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5년 동안 김 여사님은 긴급 의료비, 갑작스러운 금 투자, 심지어 갑작스러운 사회 기부금 등 다양한 이유로 아린 씨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된 자금의 총액은 거의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최 변호사는 그 수치가 스며들도록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린 씨는 김 여사님에게 건강하지 않은 습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 돈이 김 여사님이 언급한 일들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린이 가로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김 여사의 두려움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충분해요, 어머님. 이 드라마를 끝냅시다. 저는 어머님이 긴급 의료비와 금 투자 명목으로 저에게 요청했던 모든 돈을 어머님이 온라인 도박과 고급 사교 모임에서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폭로는 김 여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은 두려움에 커졌으며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어두운 비밀. 한때 남편의 재산을 탕진했던 나쁜 습관이 민준과 권위 있는 변호사 앞에서 완전히 폭로된 것입니다. 민준은 질문으로 가득 찬 눈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도박이요,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 김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방패였던 김 여사의 오만함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린의 돈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쁜 습관 때문에 한때 그들의 가문이 파산했다는 진실을 민준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린 씨는 그녀의 계좌에서 김 여사님에게 나간 자금이체 증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 변호사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김 여사님이 도박 테이블의 빚을 갚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친구에게 보낸 음성 쪽지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 씨, 이것이 당신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가족 유산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며느리가 그동안 막아온 재정적 블랙홀입니까? 민준은 깊은 실망감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여사가 그동안 그들의 가문의 과거 영광에 대해 쌓아 올렸던 거짓말이 이제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은 자신들을 모욕한 것이 아린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자신이 그동안 그들을 속이고 남아있는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린은 이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산 대출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증명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그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저는 이 모든 이체 증거를 공개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든 사교계 친구들, 민준의 모든 동료들, 그리고 바깥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중이 누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동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공개 망신을 주겠다는 그 위협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 여사에게 사회적 평판은 전부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가짜 평판일지라도 그녀는 돈을 잃는 것보다 체면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김 여사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길게 한숨을 쉬었고 절망과 뒤섞인 증오로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아요, 아린. 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산 대출 소송을 취하할게요.
하지만 이혼 소송은 취하해줘. 난 변할게. 난 열심히 일할게. 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민준. 후회할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당신은 제가 왕관을 쓰고 있던 제 석사 졸업날에 제주도를 선택했어요. 이제 저는 더 큰 왕관을 얻었습니다. 당신과 어머니로부터의 자유요. 이 이혼 소송은 절대 취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의 조정은 화해가 아니라 김 여사와 민준의 완벽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최 변호사 사무실을 맥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린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버팀목인 자신들이 부유하고 존경받는 쪽이라는 환상까지 잃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유리문 뒤에서 아린은 진정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도둑맞았던 존엄성과 이혼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굴욕적인 패배 후 김 여사와 민주는 산산조각 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린의 70억 원짜리 자산에 대한 인정을 받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명 변호사 앞에서 그들의 자존심까지 잃었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충격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도박이라는 치부가 폭로된 수치심은 금전적 손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반면에 민주는 이제 어머니를 모든 거짓말과 일어난 파괴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유산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고 도박에 돈을 쓰지 않았다면 아린이 우리를 용서했을지도 몰라. 이제 어머니에게 감히 소리치는 민준이 비난했습니다. 닥쳐, 민준. 너도 잘못했어. 게으르게 일하고 내 아내를 경시한 건 너야. 네가 계속 아린의 돈에 의존하면서 그녀를 모욕했다면 그녀가 버텨냈을 거라고 생각하니 김 여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로 말라버렸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그들의 집 울타리에 붙어 있던 빨간 압류 표지판이 다시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싸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집을 잃을 위협은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 집이 그들의 것, 가문의 합법적인 유산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낡은 문서를 필사적으로 뒤져 합법적인 소유권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 집이 할부로 구입되었고 마지막 할부금은 2년 전에 아린이 갚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래된 재정 문서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집 증서도 아린이 주장한 대로 아린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강력한 법적 소유권 없이 그 집을 즐겨왔을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김 여사와 민주는 집 밖의 시끄러운 노크 소리와 소란의 잠에서 깼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경비원이나 우체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웃들의 외침이 뒤따랐습니다. 김 여사는 서둘러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놀람에 커졌습니다. 그들의 집 앞에는 고급 운송 및 물류회사 이름이 적힌 대형 트럭 몇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증인과 몇 명의 보안 요원이 동반한 공식 재킷을 입은 직원 무리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토지 명도, 집행 및 회사 자산 회수 통지, 소유주는 3시간 이내에 장소를 비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적힌 큰 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건 압류가 아니라 퇴거잖아. 민주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현관문을 열었고 어제 만났던 무표정한 공증인과 마주했습니다. 민준 씨, 저희는 개발팀 법무팀입니다. 공증인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임시 압류 통지를 드렸습니다. 공증인이 말했습니다. 유효한 법적이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저희는 명도 집행 단계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 땅은 곧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평평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 소지품을 즉시 챙기십시오. 미쳤군. 이 집은 아직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함부로 이럴 수 없어.
민주는 문을 가로막으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이 땅이 공공이익과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비워져야 할 재산임을 명시하는 법원의 공식 명령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 씨, 공증인은 도장이 찍힌 종이를 보여주며 반박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릅니다. 방해하시면 법적 절차 방해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열심히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심은 이제 공개적인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안 돼. 내 물건들. 우리 가문의 유산인 골동품들. 김 여사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치며 거실로 들어오기 시작한 직원들을 밀치려 했습니다. 직원들은 정중했지만 단호하게 김 여사를 제지했습니다. 비영구적인 개인 소지품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모님, 그러나 이 집의 모든 영구적인 가구와 인테리어는 회수될 자산의 일부입니다. 계약서에는 이 부동산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포함하여 구입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여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비싼 꽃병과 그림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민주는 중요한 서류를 챙기기 위해 방으로 뛰어갔고 또 하나의 쓰라린 놀라움을 발견했습니다. 안방에는 PT 개발사 알라시라고 적힌 상자에 고급 가구들을 넣고 있는 3명의 물류 직원이 있었습니다. PT 개발사 알라시,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아린에게는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부동산 세계에서 아린의 비밀 활동명 약자였습니다. 민주는 아린이 그 집을 샀을 때 모든 고급 가구와 인테리어를 한 독점 공급업체에서 주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린은 효율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고급 가구에도 소유자가 언제든지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복잡한 소유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내 거야. 이 테이블, 이 침대, 손대지 마. 민준이 포효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침대 밑에 있는 작은 라벨을 보여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 씨, 이 침대와 이 방의 모든 가구는 알라시 회사의 장기 임대 구매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권리인 자산을 회수할 뿐입니다. 이제 집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렸던 모든 사치의 환상도 회수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이 자랑했던 집은 비어있고 차갑고 텅 빈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꽃병, 크리스탈 샹들리에, 벨벳 소파, 모든 것이 실려 나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김 여사의 조카 철수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라이브로 녹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길 건너편에 서서 이모 가족의 몰락을 생중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호화로운 집 압류의 비극입니다. 유산이라고 했지만 결국 미스터리한 개발업자에게 회수되었네요. 이건 가짜부를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겁니다. 철수는 극적인 목소리로 말하며 수천 개의 댓글을 유도했습니다. 김 여사는 철수를 보고 자신이 그동안 숭배했던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친척이 자신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민주는 아린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린이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침착했습니다. 아린, 멈춰. 그 표지판이 뭐야? 네가 개발업자지? 네가 우리 모든 물건을 임대한 거잖아. 민주는 분노와 좌절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물건을 가져갔다고요. 민준? 아린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당신과 어머니는 제 졸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자산이요. 그 집, 그 가구,
이 모든 것은 제 노력의 결실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개발 회사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집이잖아. 우리가 거기 살았잖아. 과거형이네요. 민준. 과거형. 이제 그 집은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텅 빈 대리석 바닥에서 경치를 즐기세요. 저는 그것이 성찰하기에 좋은 풍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린이 말했습니다. 아린은 이어서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 맞다. 민준. 저는 최 변호사님께 공식 서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당신이 더 이상 명확한 거주 주소가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심리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빨리 헤어질수록 당신과 어머니가 당신들의 삶을 다시 건설하는데 더 빨리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리는 전화를 끊었고 진정한 승리감과 함께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이 예기치 않은 압류가 그들이 받아야 할 충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졸업날에 대한 그들의 모욕에 대한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녀의 석사 왕관은 그녀가 지켜냈고 이제 그녀는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집 앞에서 물류 직원들은 작업을 마쳤습니다. 집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민주는 이제 그들의 얼마 안 되는 개인 소지품에 둘러싸여 인도 위에 서 있었고 이웃들의 시선과 철수의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유한 가족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난 두 사람일 뿐이었고 완전한 몰락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굴욕적인 퇴거 후 김 여사와 민주는 철수의 집에 잠시 얹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는 그들이 모든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조건하에만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사생활 없이 그리고 철수의 끊임없는 비꼬는 소리를 들으며 그 좁은 공간에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철수는 계속해서 그들의 몰락 이야기를 생중계했고 그 드라마로 많은 시청자 수를 얻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들은 이혼 소송의 심리 날짜가 가속화되었다는 법원의 공식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 서신은 소환장뿐만 아니라 아린이 핵심 증인과 새로운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는 통지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협은 민준을 다시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아린이 분명 다른 계획이 있어. 엄마. 그녀는 우리를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거야. 민주는 머리를 움켜쥐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다른 큰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해. 한편 법정에서는 아린이 논란의 여지 없는 위험의 아우라를 풍기며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든 최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핵심 증인으로 활동하는 그녀의 친구 진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불화와 별거의 원인에 대한 질문으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발언이 허용된 민주는 동정심 카드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판사는 불화와 별거의 원인에 대한 질문으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주는 가짜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 아린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별거는 단순한 오해입니다. 저희가 그녀의 석사 졸업을 축하하는데 늦어서 아린이 너무 감정적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사과하고 다시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앉아있던 김 여사는 그녀가 준비했던 가짜 눈물을 흘리며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아린은 얇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눈에까지 미치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이혼 소송은 늦은 졸업 축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겪은 모욕, 무시, 그리고 재정적 손실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최 변호사가 이어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이 감정적 무시뿐만 아니라 재정적 및 법적 무시도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민준 씨는 중요한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짐이 되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는 민준 씨에게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아린 씨의 큰 비밀을 폭로할 것입니다. 판사는 허가를 내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아린을 가리켰습니다. 아린 씨, 당신의 실제 직업과 자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린은 똑바로 섰고 그녀의 눈은 이제 불안해하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은 제가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월급이 빠듯한 건축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 석사 학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닙니다. 아린은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급 주거 및 상업 인프라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한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 회사 중 하나인 PT 파라마타 부동산 그룹의 최고 경영자 CEO입니다. PT 파라마타는 민준 씨가 살던 집을 최근 압류한 개발업체인 PT 알라시를 포함한 많은 자회사를 거느린 모회사입니다. 그 폭로는 법정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과 김 여사는 경악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을 쫓아낸 미스터리한 개발업자가 바로 자신의 아내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주도 집을 사는데 쓴 70억 원은 아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단 한 프로젝트에서 제가 떼어놓은 현금, PTY 캐시, 작은 돈이었습니다. 해외 투자를 포함한 제 순수 개인 자산은 총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판사와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민준과 김 여사의 충격은 더 깊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실제 부앞에서 환상의 가난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증인인 진아는 이어서 증언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린은 민준 가족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자립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더욱 게을러졌고 김 여사는 더욱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아린을 그들이 착취할 수 있는 며느리로만 알았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린은 거짓말하고 있어. 그녀는 교활해. 그녀는 우리에게서 이 모든 것을 숨겼어. 그녀는 자산을 나눠야 해. 그녀는 우리를 속였어. 판사는 즉시 김 여사를 진정시켰습니다. 최 변호사가 응수했습니다. 재판장님, 아린 씨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업상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PT 파라마타를 포함한 이 모든 자산은 결혼 전에 설립되었거나 결혼 전에 부에서 순수하게 비롯되었음이 입증될 수 있는 자금을 사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혼전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판결되었습니다. 판사는 불화가 화해될 수 없으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지른 감정적, 재정적 무시가 이유로 충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의 심리는 비공식적인 선고로 끝났습니다. 아린은 곧 민준과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아린이 거대 기업의 CEO라는 사실을 폭로한 것은 민준과 김 여사의 모든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 재산,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유일한 재정적 원천까지 잃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을 나섰고 이제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부의 환상조차 없이 완전히 노숙자가 되고 가난해졌습니다. 비공식적인 이혼 판결과 아린의 부가 폭로된 첫 심리 후 민준과 김 여사는 완전히 우울한 상태로 철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우 인색한 조카 철수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이모, 민준 형은 정말 쓸모가 없네요. 철수는 자신의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편집하며 비꼬았습니다. 5천억 원짜리 CEO의 시어머니와 남편인데 쫓겨나다니 왜 아린에게 그녀의 회사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청소부라도 괜찮잖아요? 철수의 비꼼은 김 여사를 모욕적으로 느끼게 했지만 그녀는 반격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얹혀 사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정적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카드가 차단되었고
민주는 더 이상 아린의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그들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민준의 계좌 잔고가 민준과 김 여사가 자신들의 이름으로 된 몇몇 작은 대출의 할부금을 미납했기 때문에 이미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린은 최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의 온라인 도박 사건도 처리했습니다. 아린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최 변호사는 김 여사의 불법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을 담은 경고 서한을 은행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은행은 김 여사와 민준의 신용도를 재검토했습니다. 민준, 내 차 할부금이 연체됐대. 은행에서 나한테 계속 전화하고 있어. 어느 날 아침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린의 돈으로 갚으려고 했던 고급 사교 모임 빚쟁이들이 이제 나한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어. 민준은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고급 자동차는 대부분 아린이 할부금을 냈었는데 이제 압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추가 수입 없이 그리고 아린의 지원 없이는 그들은 그 연체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재정적 몰락 속에서 철수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린을 불어가는 지름길로 보았습니다. 철수는 교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민준과 김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모, 민준 형, 잘 들어요. 철수는 가짜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에게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는 법정에서 아린을 이길 수 없지만 가족적인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아린을 만나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이야기할게요. 민준 형이 깊이 후회하고 있고 아린의 부동산 회사에서 다시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고 말할게요. 네가 우리를 돕겠다고? 김 여사는 희망에 차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린 가족이잖아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비록 그의 실제 의도는 관리자 자리를 요구하거나 최소한 아린에게서 큰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는 아린의 제주도 빌라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철수는 민준의 중요한 서신을 전달하고 싶다는 이유로 진아에게서 PT 파라마타 부동산 그룹 본사 주소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철수는 아린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를 바라며 그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아린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로비에서 그는 이제 아린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가 된 진아에게 맞이받았습니다. 진아는 멸시하는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아 씨, 저는 철수입니다. 민준의 사촌이에요. 저는 이 회사의 CEO인 아린을 만나고 싶습니다. 철수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철수 씨. 진아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린 씨는 철수 씨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수조원 규모의 최신 프로젝트를 감독하느라 바쁩니다. 가족 문제는 법정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진아 씨. 저는 가족 대표로 왔어요. 민준 형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린이 민준 형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를 원해요. 아마도 그녀의 프로젝트 중 하나에서 관리자 직책이라도요. 아니면 최소한 제주도 빌라를 홍보할 협찬 계약이라도 저에게 주세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진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철수 씨, 협찬이요. 이 회사는 당신 같은 평판의 인플루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에 관해서는 아린은 이미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준 씨가 그것을 무시하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아린은 취업 알선소가 아닙니다. 그녀는 CEO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그녀를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든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아는 이어서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린 씨는 철수 씨의 모든 라이브 스트리밍을 봤습니다. 당신은 김 여사와 민준 씨의 고통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포식자입니다. 이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수는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진 채
아린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교활한 의도까지 아린에게 간파당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자신의 자동차 회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 고급 자동차는 철수의 집 앞에서 은행에 의해 강제로 회수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사치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유일한 다리인 아린까지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쓰라린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희망도 없이 정말로 가난하고 몰락했습니다. 이혼 판결 낭독 심리를 향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린에게 이것은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한 마지막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민준과 김 여사에게 이것은 그들의 모든 환상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희망 없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옷은 초라했고 그들의 정신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오만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철수에게 쫓겨난 후 새로 새든 허름한 새방에서 와야 했습니다. 철수 자신이 민준과 김 여사가 생활비 1원도 감당하지 못하자 결국 그들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은 판사의 판결을 맞이하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린은 최 변호사를 대동하고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과 김 여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아린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린 씨와 민준 씨의 결혼은 계속되는 불화, 무시, 그리고 가정의 화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해소됩니다. 그 판결은 민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이제 파산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호랍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재산 분할 판결을 계속했습니다. 재산에 관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자산이 혼전 재산 및 결혼 전후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며 혼전 계약서에 의해 완전히 보호받고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주도 집과 PT 파라마타 부동산 그룹을 포함한 아린 씨의 부동산 자산에서 단 1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줄곧 침묵하던 김 여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제 아들의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판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준 씨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이혼 후의 부양 의무는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린 씨가 민준 씨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과 자산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음을 고려했습니다. 아린 씨는 심지어 수년간 아무런 반환 요구 없이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의 모든 생활비를 자발적으로 부담했습니다. 저희는 아린 씨에게 민준 씨에 대한 재정적 의무가 더 이상 없다고 결정합니다. 김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전 배우자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짜내려던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아린은 모든 의존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준과 김 여사는 복도에서 아린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아린, 기다려. 민준은 늦은 후회로 가득 찬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발,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정말 후회해. 내 졸업을 경시하고 너를 무시한 거 사과해. 제발 네 회사에서 일자리라도 줘. 나 밑바닥부터 시작할게. 아린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가움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 민준과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후회는 너무 늦었어요. 민준. 아린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석사 졸업날 제가 학위왕관을 얻었을 때 당신과 어머니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진정한 왕관을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자유요. 아린은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모든 모욕,
어머님이 하신 모든 비교는 이제 어머님 자신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당신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었고, 이제 저는 당신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린. 김 여사는 속삭였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마침내 그녀의 뺨을 적셨습니다. 우리가 미안해. 제발 우리를 도와줘.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업보에 대한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변하고 저를 존중할 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제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린은 최 변호사와 진아를 동반하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자유였습니다. 민준과 김 여사는 멀어져 가는 아린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며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번영과 존엄성으로 가는 유일한 열쇠까지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법원의 판결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끝냈지만 그들의 평생 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린이 민준과 공식적으로 이혼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아린의 삶은 제주도의 그녀의 호화로운 빌라 위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PT 파라마타 부동산 그룹의 거대 부동산 회사 CEO이자 선견지명이 있는 개발자로서의 이중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70억 원짜리 제주도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그녀가 글로벌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미래를 설계하는 영감을 주는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녀에게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자존심, 자유, 그리고 인정이었습니다. 진아는 이제 그녀의 회사에서 그녀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아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딩을 관리하며 이 CEO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린은 제주도 빌라의 인피니티 풀 가장자리에 서서 일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사진이 표지에 실린 최신 비즈니스 잡지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아린, 자유를 선택한 5천억 원의 여왕이었습니다. 그 사진 바로 아래에는 그녀의 인용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특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의 다른 쪽에서 민준과 김 여사의 삶은 아린의 삶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가난해졌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청소부로 자비를 하며 번 돈으로 새든 좁은 새방에서 살았습니다. 사치스럽게 사는데 익숙했던 김 여사는 이제 세탁 노동자로 힘들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그들을 이용하려 했던 철수는 이제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여사의 사교계 친구들은 그녀의 도박 치부와 재정적 거짓말이 폭로된 후 모두 멀리했습니다. 그들의 후회의 정점은 민준의 생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축하할 돈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민준에게 그들이 주워온 사용했던 양초 1개를 선물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얘야. 김 여사는 슬픔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그 양초를 바라보고 이어서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나요, 엄마.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린의 졸업날 작년에 우리는 우리가 그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있었죠. 나는 아린을 경시했어요. 나는 그녀를 내쫓았어요. 나는 그녀의 석사 학위를 비웃었죠. 엄마도 잘못했어요, 민준. 김 여사가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린이 준 돈이 그녀가 우리 가족에 얹혀 사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녀의 삶에 얹혀 살고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오만의 환상을 위해 5천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버렸어요.
민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후회는 이제 순수했고 더 이상 탐욕스러운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린의 부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진심이었던 사람의 사랑과 충성심을 잃은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도 아린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높여줄 유일한 기회를 파괴했다는 영원한 후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종말. 아린은 그날을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의 익명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압류했던 그녀의 옛 빌라, 민준과 김 여사가 살았던 집을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쉼터로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이나 오만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존심과 성취 위에 세워진 진정한 궁전을 건설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금태를 두른 그녀의 석사 학위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학위가 그녀의 부활의 기폭제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린은 아름다운 제주도의 일몰을 뒤로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궁전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여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경시했던 사람들에게 삶이 이미 가장 합당한 처벌을 내렸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와 잠재력을 결코 경시하지 마세요. 특히 당신의 곁을 진심으로 지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짓밟힌 자존심은 어떤 금보다 더 강한 왕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